성공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안녕하세요. 최재현입니다. 취업을 위한 바른 길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탐정 조성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의 경력을 변화시켜드리는 경력 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오늘 저는 스파이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탐정 선생님 나와주셨고요. 네. 오늘 새로운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네. 우리 선생님이 별명을 지어서 나오셨네요. 예, 별명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여러 회사의 뭐 면접관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강의를 갈 때 다 내부 직원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는 스파이다 해서 오늘 제 별명 스파이로 가져왔습니다. 저도 뭐 다른 네. 방송국에서 뭐 이렇게 정보 캐러 오셨는 줄 알았어요. 스파이라고 하셨고. 네,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뭔가 지금 두 분 다 비밀스럽고 전문가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별명이거든요. 네, 오늘 탐정 그리고 스파이와 함께 면사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원자는요, 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지원을 하는데요. 기술 직무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어떤 곳인지 오늘 처음이거든요. 면사포에서는 네. 우리 스파이 선생님께서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보통 이제 전기와 관련된 회사들이요,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지역별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각각의 특징을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한전 KDN 이름은 비슷한데 다르듯이 여기 같은 경우도 한국전기안전공사 네. 한전 아니야? 처음에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네. 우리 전기와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서 이런 그 집행을 위탁한 이런 공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기의 큰 시설을 전부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전문 영역별로 이렇게 네.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전기 안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재해 예방 네. 그리고 이제 전기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술 교류나 뭐 연구 개발 이런 게 상당히 활발해요. 이런 것들을 맡아가지고 하는 기관이다. 여기가 한국전기안전공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파이 별명과는 조금 다르게 좀 친절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네. 네, 아직까지는 네, 저도 아직까지는, 네, 네. 아직까지는 좀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한국 전기안전공사의 기술 직무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기술 직무입니다. 간략하게 수행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전기 설비의 안전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설비 유지 보수라든지 그런 안전 관리를 상담하고 점검하는 그런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술직, 전기직이죠. 네, 지식, 기술, 태도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요한 지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전기안전공사다 보니까요. 네. 전기 기기 관련된 어떤 그런 기초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일단은 뭐 전기기기라고 하면 뭐 대표적인 게 뭐 변압기라든지 뭐 발전기 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기초 이론은 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 전기와 관련된 부분을 잘 보시면은요, 어떤 공사가 이루어질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도면이라던가 네. 아니면 이곳에 어떻게 설치를 하고 또 이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떠한 자재를 쓰느냐,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 또 아니면 새로운 공법을 어떻게 도입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공사가 들어갈 때 전기에 대해서 설비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좀 보는 부분이다. 이렇게 한번 좀 직무 수행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뭐 지식 조금 더 추가를 해드리자면 에너지와 관련돼서 뭐 전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면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요? 앞에서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 이 사실 전기 설계에 대한 이 역량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설계에 필요한 어떤 그 개통도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그 설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 반드시 또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법령입니다. 네, 이 맞아요. 법령에 대한 어떤 그 기초 지식들도 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뭐 이 전기 설비나 유지나 이런 수리 내역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직접 기술직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직무 수행 태도로는 저는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건 이 적극성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안전을 관리하는 이제 그런 직무다 보니까 그 안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이 적극적인 어떤 액션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어떤 기술에 대한 도입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도 본인이 학습도 하고 맞아요. 개발도 하고 적용시키고 좀 이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느 기관보다 저런 게 있어요. 이제 원칙 준수. 많은 이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고 또 면접이나 이런 곳에서 좀 평가하고자 하는 이 역량 중에 하나인데요. 원칙 준수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와 관련된 부분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또 이 법령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네. 이러한 것들을 뭐 현장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과 타협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칙 준수가 왜 중요한지를 좀 아셔야 되고요. 또 원칙 준수에 따른 업무 처리 이 프로세스 방향이 있어요. 그런 순서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잘 아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리 원칙 준수 이거 강조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학습 능력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직업 기초 능력을 확인해 볼 시간이거든요. 10개 기준으로 여기에서는 6개를 지금 꼽고 있는데 특히 강조하고 싶으신 능력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좀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자기개발 능력을 좀 첫 번째로 꼽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도입시키고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우선적으로는 물론 뭐 수동적으로 회사에서 뭐 진행이 되는 뭐 교육에 대해서 참여 뭐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도 뭐 직무 역량 개발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자기 스스로가 좀 학습할 수 있는 좀 그런 의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자기개발 능력을 좀 첫 번째로 꼽고 싶습니다. 네. 네, 직업 기초 능력 잘 보시면요. 뭐 웬만한 공기업이 다 비슷한데 직업 윤리랑 의사소통 능력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왜냐면 이게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일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태도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직업 윤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공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체크하는데 또 아주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개발 능력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직업 윤리랑 의사소통 능력은 저는 그냥 그 아래에 있는 그냥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닥부터 다져야 그다음에 이제 자기 개발 능력이나 뭐 네. 자원 관리 능력, 조직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아래 차원에서 개인이 가져야 되는 직업 기초 능력에 조금 더 보셔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같은 우리가 이제 적성 검사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도 이쪽이 좀 문제들이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내가 좀 합격하는 단계에서는 중요하다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기술직이기 때문에 저는 기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지도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술, 그다음에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꾸 정보를 수집하고 또 잘 문서 그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처리를 했는지. 그래서 정보 능력, 기술 능력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기술직의 직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그 한국전기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이 기술직을 중심으로 채용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올해 경우에도요. 전체 채용 예정 인원의 약 90% 이상이 기술직으로 채용이 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술 직무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네.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자격에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첫 번째가 그 고등학교에서 그 전기 관련 학과를 졸업을 하고 네. 전기 관련 분야에서 한 2년 이상을 근무를 했거나 또는 그 전문대 이상에서 그 전기 관련 또 전공을 했거나 혹은 아니면 그 전기 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네. 이 3가지 요건 중에 1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지원 자격으로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요, 바로 이제 정규직이 되는 건 아니고 인턴으로 이제 3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인턴으로 3개월 근무를 하면서 본사나 아니면 이제 사업소에 이제 배치가 돼서 이제 네. 근무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근무하면서 뭐 업무 수행 능력이나 기타 기본 자질,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아서 네.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이제 정규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지역 인재 채용 기준에 의해서 이제 네. 가점을 받아서 이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네. 그 채용 후에 5년간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다라는 거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술 직무 중심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기술직의 채용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반기에 기술직이 210명, 네, 네네. 그리고 경영관리 직무가 16명이네요. 네. 네, 와, 이렇게 기술직을 많이 채용하다니 좀 놀랍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 공공기관을 좀 보실 때요. 네. 이 메이저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음. 사무행정 직군을 많이 뽑아요. 우리가 네. 이제 경영관리 직무라고 하는데 음. 이쪽 직무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조직이 크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서포트, 뭐 서무 관련된 업무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우린 고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국민들을 이 면대면으로 이 접촉하는 채널이 많은 기관일수록 좀 이제 사무 관련된 직무에 채용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딱 이름을 들어보면 한국전기안전공사 왠지 이렇게 많이 만날 일이 없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쪽 네. 분야에서는 당연히 기술직, 엔지니어를 관련된 이런 직무에서 사람이 좀 많이 뽑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전공을 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지원하는데 좀 더 직무에 지원하는 이 선발 인원도 많고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 더 드리면요. 네. 지금 이 한국전기안전공사 같은 경우에 그 평균 근속 연수가 16.8년 오.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은 그 이 16.8년이라는 건 대기업의 어떤 생산직들을 제외하면 10년 이상의 어떤 근속 연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상당히 긴데요. 굉장히 네. 긴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이 전기안전공사는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이다. 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기안전공사 어떤 면접에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그 면접 질문에 보면 그 불화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와 어떤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는 방법 뭐 이런 질문들이 좀 많고요. 네. 그리고 자소서 항목만 보더라도 첫 번째 항목이 그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뭐 솔선수범 사례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 인화라는 키워드가 전체 그 채용을 좀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또 인재상도 보면요. 이게 또 그 첫 번째로 나오는 키워드가 화합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솔선수범이라든지 화합인 이런 키워드를 놓고 봤을 때 이 그 전기안전공사가 추구하고 있고 네.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은 아마 팀워크가 아닐까 네,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해서 그리고 기술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는 네, 우리 지원자가 준비한 서류를 보면서 입사 서류 컨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력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을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과네요. 학점은 굉장히 좋네요. 공부 열심히 했나 보네요. 네. 활동사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활동사항에 있는 점프반이라는 게 있는데 점프반이라는 게 활동 내용이 없어서 궁금하네요. 이거는 또 면접 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활동이 보니까 좀 문화 쪽에 좀 방향성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이 문화와 관련된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고 싶네요. 맞아요. 전공 수업 뭐 이공계 쪽이 일부러 이런 거를 좀 활동을 그쵸.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노력에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소위 말해서 얻어 걸린 건지 이런 걸 좀 면접에서 확인을 해봐야 확인해볼 되겠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교육 연수로 넘어가니까요. 해외를 좀 다녀왔어요. 이 해외 탐방을 갔다 왔으면 어떤 내용을 갔다 왔는지 좀 잘 적어주시는 게 좋은데 이것도 그냥 놀러 간 건지 아니면 정말로 탐방을 하면서 배우고 온 것인지 면접에서 또 보통 물어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왜 갔는지 그리고 여기에 본인이 가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네. 또 갔다 와서 보고 난 어떤 정보나 경험이 본인이 그 다음에 삶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어떤 변화를 줬는지 또는 이러한 경험이 지금 지원하는 직무에 어떤 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네. 이런 부분이 사실 연결돼서 기술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맞아요. 보통 이제 그렇게 기술이 안 돼 있고 뭐 심천에 가 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끝나면은 이제 뭐 관광이죠. 그렇게 예, 되면. 관광이죠. 네. 예,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네. 어떤 그 목적 의식에 대한 것들이 좀 명확하게 그 활동들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저희도 그랬지만 그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이렇게 이력사항에 본인이 작성을 했다면 네. 뭔가 분명히 좀 목적 의식과 의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꼭 면접 때 이걸 물어보고 싶으니까 이게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네요. 4차 산업혁명 발전을 체험했다? 이게 발전을 어떻게 체험을 한 것인지 궁금해서 또 물어보고 싶네요. 네, 자격증 우리 아까 탐정님이 언급해 주셨던 필수 자격증 전기산업기사가 나오고요. 네, 그 외에 뭐 3D 프린팅, 뭐 카티아, 그다음에 오토캐드 이렇게 있네요.
설계 도면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아까 네, 직무길서에서 맞습니다.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충족을 시킨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기본 요건으로서 이제 전기산업기사는 뭐 당연히 갖춰야 되는 부분이고 맞아요. 추가적으로 이제 본인이 어떤 도면에 대한 어떤 이해 뭐 네.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다라는 좀 그런 좀 증거로서 활용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자,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항목인데요. 네. 소속 조직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 네, 작성하는 란입니다. Let's get it에서 지금 태양광을 이용한 무료 보조 배터리 대여소 캡스톤 디자인 내용을 했습니다. 본인의 역할이 뭔지 궁금한데 지금 여기서 10명이거든요. 거기에서 사회자 역할을 맡았다는 거는 리더인가요? 아니면 그냥 회의만 진행한 사람인가요? 이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렇네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리더십을 키웠다고 했는데 정해진 리더인지 아닌지가 좀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 소제목 뭐 영어로 쓰셨는데 네. 이게 되게 비호감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잘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Let's get it 그러면 이제 뭔가 네. 해보겠다 이런 뜻인데 네. 근데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어를 쓰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소제목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소제목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서 쓰셔야 돼요. 특히 그리고 안에 본문 내용을 뭔가 네. 유추할 수 있는 이런 그렇죠. 수준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만 네. 봤을 때는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예, 뭐 있어요. 영어 네. 표현도 그렇지만 이제 네. 일단은 그 소제목은 그 사실 그 신문에서 보면 헤드라인처럼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 추정이 가능한 그런 문구가 좋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것도 한번 유심히 좀 그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지금 열심히 한 게 보이는데 참여도가 왜 줄었는지가 궁금해요. 이제 이거 보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리더라면 참여도가 준 거는 리더의 역할이 지금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회의를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몇 명이길래 이걸 한 명 한 명 만날 수 있었나, 시간이 그렇게 많았는지도 좀 10명인데 몇 명이 참여를 안 했는지 이게 또 이 안 나와 부분을 있거든요. 잘 보시면은요, 이제 참여도의 문제가 떨어지는 게 마치 나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애들의 문제처럼 대부분 이렇게 기술을 해요. 네. 많은 지원자들이. 근데 공동체에서 여기 지금 공동체에서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은 내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나는 이게 이 문제에서 나는 삼자고 애들이 뭔가 문제다 이런 식의 기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자소서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 딱 봤을 때 좀 이제 조직 사람처럼 안 보여요, 일단.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해라. 근데 저는 사실 그 이분이 처음에 작성을 할 때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원인 분석을 먼저 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원인 분석에 대한 결과가 이제 그 귀책 요인이 나에게 있느냐 남에게 네. 있느냐 요거는 좀 뭐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네. 일단 어떤 문제를 인식을 하고 원인 분석을 했다는 거 그 점은 저는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하긴 했는데 이제 그 역할에 따라서 이게 영향력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건 그렇죠. 또 면접에서 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신이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한 사람이란 걸 입증해라. 네, 자기 개발 역량 우리가 또 강조했었는데 여기서 나와줬네요. 네, 99점에서 2를 더해서 100점으로. 네. 그리고 지금 질문도 그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는 사람 뭐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네, 사실은 그 전문성을 얼마만큼 추구하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맞아요. 이제 네. 그걸 파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 자체가 그 어떤 그 도면을 빠르게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네. 이 얘기를 하면서 뭐 기존에 이제 뭐 전기 법규나 뭐 안전 관리 뭐 기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네. 뭐 추가적으로 어떤 그 추가적인 역량을 어떤 보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추가적인 노력을 하는 이 역량이 아주 특별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 관련된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면 네. 도면에 대해서 이제 보고자 하는 어떤 분석 능력 추가적으로 대부분 다 확보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뒤에 보면서 이제 어떻게 또 좀 구체적으로 확보를 하셨는지 네. 그 부분은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기술직으로서 갖춰야 되는 그런 전문성 역량에 대한 이제 그 자격증과 더불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드론을 공부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태양광 발전 뭐 이거를 사람이 직접 가서 점검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 점검을 위해서 본인이 이걸 공부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잘 썼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 좀 다른 게 이거 거의 나열해놨어요, 거의.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한 걸 가지고 네. 이제 쭉 나열했는데 좋다는 건 다 썼어요, 지금 보니까. 네, 했는데 사실 이런 거를 잘 보이게 쓰시려면요, 이제 시간 순서대로 종단적 경험. 내가
이게 이렇게 도움이 됐고 이러한 부분이 이거에 도움을 줬고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지식 그리고 기술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순서대로 쭉 푸시는 게 사실 더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네. 99점에서 1을 더했으면 본인이 99점에 대해서 풀지 마시고요. 부족한 1이 뭔지도 써주세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내용에서 조금 부족했다. 좀 이렇게 좀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면접 왠지 힘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3번 항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신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라. 네. 1 and 1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네, 제 가운데, 영어 네. 안 좋다고 했죠. 네. and만 영어로 썼네요. 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약간 걱정되는 게 만약에 이 사람이 스트레스 내성이 약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바쁘게 생활하고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이것 때문에 조금 많이 컨디션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탓에 능률이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를 좀 너무 상세하게 쓰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일까라는 게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자기 그 각자 그 지원자별로 네. 가지고 있는 그 스트레스 내성이나 또 이제 본인의 어떤 영향치가 조금씩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접근 방법을 그 개인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 좀 달리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방금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 내성이 막 강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걸 좀 더 이제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 측면, 좀 이런 측면으로 해서 내가 이제 상대방에 대한 입장을 좀 고려해서 네. 좀 상대의 어떤 좀 배려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뭐 자신을 좀 누그러뜨리는 좀 그런 사례 쪽으로 조금 편리하게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활발한 활동도 하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뭐 취미나 뭐 다른 활동에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쉬는 거 말고 다른 활동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좀 기대가 있네요. 네. 네, 마지막 항목인데요. 4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신이 규정이나 기준을 잘 지키는 사람임을 입증하시오라는 거죠. 네, 작은 관심으로 안전을 책임지다. 지금 뭐 그 도서관에서 어린이 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에서 일했던 그 사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이게 그 안전의식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 근데 이 뒤에 내용에 보면 본인이 그 실제로 이제 그 아이들이 노는 그런 공간에서 네. 안전에 대한 요소들을 좀 고민을 했고요. 또 적용을 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잘 작성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실제로 그 안전 공간에서 그 안전에 관련해서 이제 적용을 받는 친구들은 이제 일반인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조금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전문성의 어떤 시각으로서 바라봤다는 네. 거. 사실은 그 기업 내에서의 그 안전 전문가의 역할을 하려면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직원들이 어떤 위해 요소가 없도록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고 일반인들에게 그걸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적절한 사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서류 컨설팅을 했는데 두 분 보시고 어떠셨어요? 이 서류를 보시고. 항목별로 네. 조금씩 그 저는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구체적이고 또 의도에 맞게 잘 작성된 항목도 있고요. 네. 또 그렇지 않은 항목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뭐 실제 면접을 통해서 좀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네. 아마 서류상으로 놓고 봤을 때 잘 작성된 부분은 본인에게 좀 강점이 있는 부분이고 잘 작성이 안 된 부분들은 좀 강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네.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지금 뭐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 그렇죠. 면접부를 나오는 이유가 컨설팅을 받고자 나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함을 찝어주는 게 저희 역할이니까 너무 큰 실망 말고 네, 아직까지는 네, 기대를 유지하면서 아직은 보도록 기대가 더 할게요. 큽니다. 네, 지금까지 입사 지원서 컨설팅을 해봤습니다. 네, 모의 면접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보기 전에 우리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볼 수 있는 코너가 있어요. 네, 1분 동안 자기소개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영상 보시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크게
특이하네요. 직무와 관련된 필요 지식과 역량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는 지원자 조인복입니다. 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입사 이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제스처를 취득하였습니다. 쓰네요. 네. 전기기기 기초 이론과 긴장을 해서 그런가 멘트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했으면 더 좋을 것 두 같아요. 번째, 네. 건축 도면과 전기 설계 능력입니다. 오토캐드 1급 자격증과 카티아를 바탕으로 기초를 쌓고 이에 그치지 않고 전산 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를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신재생 에너지 관련 지식입니다. 현재 신재생 에너지학과를 재학 중에 있으며 환경과 태양광을 적합한 판넬을 만들어 한국산업진흥원에 출품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소인 서포발전소회가 드론을 이용하여 한국 촬영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까지 소리천사, KTNG 상상 관련 기업, 아이펜 등 30가지가 넘는 대외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대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네요. 30가지 정도 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열정 넘치는 지원자 조인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인사는 깊이 서류랑 하네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러게요. 열정이 넘치는 지원자였군요. 네. 서류에서는 그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30개나 대외 활동을 했다는 게 잘 드러나지 그러니까요. 않았는데 네. 저는 좀 느끼기에 말투가 너무 빨라요. 좀 빠르죠. 지금, 네네. 지금 의욕이 네.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말투가 조금 빠르고 그 다음에 아쉬운 거는 조금 단정한 복장을 하고 맞아요. 찍었으면 네. 좋았을 텐데 이왕이면, 네. 그죠? 지금 이제 검정색 티셔츠를 입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무대 뒤에 있는 스태프 느낌도 좀 들고 편안한 모습도 좋지만 저는 조금은 좀 갖춰서 입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너무 길어요. 보통 이제 1분 자기 소개를 준비할 때 네. 보통 저희가 이 내용을 준비할 때 본인이 네. 외우는 거랑 말하는 속도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맞아요. 보통 우리가 발표하는 투로 연습을 했을 때 한 45초 정도 연습을 하셔야 1분 안에 끝나요. 조금 핵심적인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네. 본인이 한 45초 정도에서 끝나게 해보세요. 그럼 실질적으로 면접장에 갔을 때 연기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1분 이내로 끝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 1분 이내에 사실은 음. 들어와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네, 조금 길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이 콘텐츠 면에서는 이 직무에 있어서의 본인의 어떤 준비 상태를 이야기하려고 했다는 거. 네. 뭐 그 부분은 뭐 잘 구성을 한 것 같아요. 뭐 그 내용 구성이나 길이는 다음에 한번 좀 다듬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모의 면접을 봐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네, 어느 정도 좀 기대가 되시나요? 네,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또 잘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좀 그렇죠. 기대감을 가지고 모의 면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